자, RPM 1차 방정식 활용 부분입니다. Y반, G반 모두 다 듣고 여기 처음 유형 1번부터 해줄 테니까 반복해서 듣고 그러고 나서 하세요. 요거 내용들은 2학년 때는 물론이고 그 다음 저쪽 뒷부분에 가면은 또 나오니까 1학년 활용만 잘 잡으면 됩니다. 어떤 수에서 4를 뺀 후 2배를 한 수는 어떤 수에 3분의 1보다 이만큼 클 때 어떤 수를 x 미지수 디테일하게 잡고 어떤 수에서 4를 뺀 후 2배 한 수는 스톱 어떤 수에서 4를 뺐고 2배 했어. 이 수는 어떤 수 x의 몇 3분의 1배보다 이만큼 클 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면 됩니다. 됐죠? 여기 앞부분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14. 짝수 합 나왔어요. 미지수 잡는 방법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또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또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중학생이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합 얘기 나왔으니까 얘가 제일 간단하겠지. 조심해야 될 건 가운데 수가 x라는 거. 이 합이 얼마래? 114래. 다 더하면 얼마? 3x는 114가 나오겠죠. 가운데 수를 잡는 이유는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뭐 구하라는 거야? x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839번 1의 자리 숫자가 3, 두 자리 자연수 있대. 스톱. 자리수 나오면 어떻게? 카드 걸려라.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3, 10의 자리 숫자를 x 정확하게 미지수 잡고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10 곱하기 3 플러스 x는 이 능력 되잖아. 그냥 바로 갈게요. 30 플러스 x 30 플러스 x는 처음 수가 뭐야? 10x 플러스 3보다 9만큼 크다. 처음 자연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값 구해서 요걸 부르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뭔 내용이 나오느냐? 나이에 관한 문제 나오네요. 나이에 관한 문제니까 시점을 잡으라고 그랬죠. 과거와 미래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현재로 잡아라. 현재 아버지 아들의 나이는 합이 58세. 물어보는 건 아들의 나이. 아들의 나이를 x. 아버지 나이는 합이 58세니까 58에서 x를 빼면 되겠고 아버지 나이가 더 많아야 돼요.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예요. 병렬 구조라는 얘기야. 10년 후가 꾸미는 건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 둘 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후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죠? 그때 x값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예금액 문제 845. 현재 형은 통장에 얼마? 3만원. 동생은 통장에 15,000이 예금되어 있대. 형 매달 500원, 동생은 매달 3,000원씩 예금할 때 동생의 예금액이 X 개월 후에 동생의 예금액이 문제 이렇게 읽는 게 맞죠? 그죠? 동생 얼마 놓고 시작합니까? 15,000원 놓고 시작하고 동생 예금액은 15,000원이고 저금액은 3,000원이니까 플러스 3,000X 1개월에 3,000원, 2개월에 6,000원, 3개월에 9,000원, X개월에 3,000X. 이때 형의 예금액은 3만원 플러스 형은 매달 500원씩 500X 의 몇 배? 3배가 되는 거죠. 동생이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되는 거. 이거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 개 700원 하는 과자, 한 개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합쳐서 모두 10개를 샀고 라고 해서 스톱. 합이 10이다 라는 것까지 파악이 될 것이며 과자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과자를 몇 개? X개. 아이스크림 몇 개? 10-X개. 7,000원을 낼 때니 800원을 거슬러 줬대. 800원이라는 거스름 돈은 어떻게 나와요? 낸 금액 7,000원에서 지불 금액 빼야 되겠지. 700X 플러스 500 곱하기 10-X. 요거 했을 때 X값이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가죠? 851번. 한 변 길이가 12cm 정사각형에서 그려 12cm짜리 정사각형이 있대요. 얘가 얼마? 12cm. 얘가 12cm. 가로의 길이를 얼만큼? 4만큼 늘리고 가로의 길이를 4만큼 늘리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얼마만큼 줄여서 세로의 길이는 x만큼 줄여서 뭘 만들었어?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 빨간색의 넓이는 12에다가 4를 넣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가로는 16이 되겠죠. 세로는 얼마가 되겠어요? 12에서 x를 빼야 되겠지. 이 넓이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 12 곱하기 12죠. 32만큼 줄어들었대.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면 돼? 16 곱하기 얼마? 12-x죠. 간단하죠? 그려요. 도형. 요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눈, 코, 입 모아라 문제야. 한쪽으로 모으라 그랬어. 그럼 직사각형 모양 나오지. 한쪽으로 모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만큼 밀겠지. 20-x. 얘는 15cm에서 2cm만큼 위로 밀겠죠. 15-2. 이해 가냐 안 가냐?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221이니까 파란색 빗금 친 땅의 넓이가 221이라는 거죠. 문제 파악돼요? 과부족. 과부족은요, 나눗셈 얘기가 나와서 어려워. 근데 나눗셈 얘기가 나와도 니들은 어려워하면 안 돼.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아니, 나눗셈 얘기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검산식 세우라 그랬잖아. 모르는 게 두 개. 학생수와 귤의 개수. 귤의 개수를 x로 잡으면 나눗셈식이 나온다. 분수식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학생수를 x로 잡고 귤의 개수가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줘라.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눠줬대. 5x죠. 그랬더니만 3개가 남았대. 5x 플러스 3. 식 해석돼야 돼요. 한 학생한테 5개씩 나눠줬을 때 3개가 남았다. 총 뭐야? 총 귤의 개수죠. 총 귤수죠. 6개씩 나눠줬을 때도 6개씩 x명한테 나눠줄 때 13개가 부족하대. 이것도 총 귤수죠. 그 총 귤수가 둘의 총 귤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되지. 그때 구한 x는 뭐예요? 학생수예요. 귤의 개수는 둘 중에 하나의 식에 만들면 되겠지. 858번. 어느 중학교, 잘 들어. 중학교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5% 증가, 여학생은 3% 감소. 작년 전체 학생 수가 1600명,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6명 증가. 올해 남학생 수를 봐. 올해 남학생 쪽이니까 작년 남학생을 x라고 잡으면 작년 여학생은 1600-x가 되겠죠. 그리고 증감량, 즉 변화량 갖고 식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했잖아. 증가했어? 플러스 16. 얘는 어떻게 나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 전체 학생 수에 남학생은 5%가 증가한 거고 작년에 비해 그럼 이거 다 더한 거야. 파란색과 초록색을 더한 게 올해죠. 올해 남학생. 여학생은 3%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작년 여학생이 있고 얘는 장남 3% 감소했다 그랬으니 여기서 까여야죠. 얼마만큼? 3%만큼. 초록색하고 파란색 그림 두 개다를 합친 거, 즉 파란색에서 초록색 뺀 거. 얘는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더한 거. 얘는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뺀 거. 이게 올해 여학생이죠. 둘이 더한 게 올해 전체 학생 수가 되니까 1600 플러스 16이 되겠지. 이거는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거고 내가 지금 구하고 하는 건 16명만이라는 이 변화량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작년은 제외하고 변화량 갖고만 얘기하자고. 파란색은 제끼라고. 파란색 제끼고 초록색만 갖고 얘기하자고. 초록색만 갖고 얘기하자고. 초록색만. 그럼 초록색 16명 증가한 거는 이 전체 그림을 보자는 게 아니라 파란색만, 초록색만 보자는 거야. 작년 남학생을 x라고 했으니까 x의 5%죠. 이해 가한가? 100분의 5라고 해줄까? x의 100분의 5죠. 초록색만 얘기할 거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105가 아니라고. 그 다음 더하기 작년 여학생에 비해서 1600-x 곱하기 3% 깠잖아. 깠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3%. 100분의 마이너스. 초록색만 갖고 얘기하자고. 그게 변화량 갖고 얘기하자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거 풀면 x가 나오겠지. 근데 x가 답이야? 아니야.
작년 남학생이 X야. 여기는 올해 남학생 구하래.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얘 구하라는 거야. 얘. 뭔 말 하는지 이해 가죠?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느 중학교 작년 전체 학생 수가 560명.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여학생 10% 증가, 남학생은 4명 감소. 전체적으로 5% 증가했을 때 올해 여학생 수. 올해 여학생 수 물어봤지만 시점이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 여학생을 X라고 잡고, 그러면 작년 남학생은 작년 여학생을 X라고 잡고, 작년 남학생을 뭐라고 잡아야 돼? 560-X. 이건 남학생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럼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여학생은 10% 증가했고 남학생 4명 감소, 전체적으로 5% 증가했다 그랬지. 560에 5% 증가했잖아. 변화량만 갖고 얘기하자고. 변화량만. 이게 전체 변화량이잖아. 그럼 남자 변화량은 어떻게 돼? 남자 변화량은 그냥 4명 증가했다네. 4명 감소했다네. 그럼 마사지 그냥 뭘. 얘는 필요 없는 거지. 여학생은 10%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작년 여학생 X에 비해서 10%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이게 끝이에요. 4명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4명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럼 4명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마사지 그냥. 얘는 퍼센테이지가 아니잖아. 요 유형들 좀 꼭 좀 맞춰와서, 요 유형들은 꼭 좀 맞춰오세요. 풀었어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성희가 책 한 권을 읽는데 첫날에는 전체의 4분의 1. 책 한 권을 읽는데 첫날에는 전체의 4분의 1,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 셋째 날에 30쪽을 읽어. 3일 만에 다 읽었대. 전체 쪽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X. 첫날에 읽은 것은 얼마? 4분의 1 X.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 셋째 날에는 30쪽. 이게 다 읽었더니만 전체 권수 X가 나왔다는 거. 이거 풀면 되죠. 양변에 4 곱하고. 나머지 얘기, 그 남은 양에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 남은 양 이런 얘기. 이거 피타고라스 뭐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내 제자의 2분의, 내 제자 몇 명인지 모르니까 X. 제자의 2분의 1은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제자들이 몇이야? 2분의 1 X. 4분의 1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4분의 1 X. 7분의 1 제자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깊은 사색에 잠기는 학생들이 7분의 1 X. 그 외에 여자인 제자가 3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하기 3. 얘랑 다 더하면 뭐 나와야 돼? X 나와야지. 이해 가십니까? X 나와야지. X. 전체 인원을 X로 잡았으니까. 거속식, 등산, 그려. 올라갈 때는 얼마? 시속 3km/h. 내려갈 때는 같은 길을 갈 때 2km/h.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죠. 걸어서 모두 3시간 20분 걸릴 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래. 3시간 20분 걸릴 때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걸린 시간 모르고 거리 모르죠. 그럼 시간하고 거리 둘 다 모르니까 시간이 같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X라고 잡아봐. 그럼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같은 거래요. 같은 길. 올라갈 때 걸린 거리가 얼마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 얘가 X씩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X로 잡으면 올라갈 때, 그 등산할 때 걸린 시간은 얼마니? 3시간 20분에서 X시간만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X. 그럼 3 곱하기 뭐야? 3시간 20분 마이너스 X. 거리죠,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얘는 2 곱하기 X. 이해 가냐, 안 가냐? 그 3시간 20분만 바꿔주면 되잖아. 3시간 20분은 얼마야? 3과 60분의 20. 3과 2분의 3과 3분의 1이네. 3분의 10. 이것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식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3분의 10-x죠. 이거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2x랑 똑같다는 거지. 분배해주고 양변에 뭐 3 곱해줘도 되고 뭔 말하는지 이해한 거 아니면 3으로 나눠주고 3 곱해줘도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한번 볼까? 지혜네 가족이 주말 처음에 다녀왔는데 갈 때는 자동차 타고 시속 80km로 달렸고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길을 60km로 달려서 모두 4시간이 걸렸대.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 80km/h로 가고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다른 길이잖아. 얘를 xkm라고 얘기하면 얘는 x 플러스 30km가 되는 거고 이걸 60km/h로 갔다라고 하는데 걸린 총 시간이 4시간이래. 그러면 4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4시간은 속력 총 시간이니까 갈 때 시간하고 올 때 시간 더하면 되잖아. 갈 때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더하기 얘는 60분의 x 플러스 30. 그럼 얼마나? 4시간 나온다. 이거 빨간색 6이 식이지. 미지수는 뭘로 잡은 거야? 갈 때 거리. 돌아오는 거리네. 그럼 얘를 x로 잡고 얘를 뭐 x-30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그냥 파란색으로 잡았으면 뭐만 구하면 돼? 마지막에 x 플러스 30만 잡으면 되지. 30만 구하면 되죠. 다른 길은 이렇게 등산로처럼 이렇게 꾸며줘서 하면 되잖아. 응? 869번.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A하고 B를 왕복하는 거야.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갈 때, 올 때 둘 다 60km/h.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갈 때, 올 때 70km/h. 그 5분에 차가 생긴대. 차! 더 덜 차! 얘가 시간이 더 걸렸겠지. 얘는 시간이 덜 걸렸고 왜 속도가 빠르고 느리니까. 얘는 느리고 빠르니까. 그럼 거리를 갖다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으면 왕복거리니까 더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잖아. 왕복거리잖아. 2x 해야지. 얘는 70분에 뭐 해야 돼? 70분에 2x 해야지. 이 계산은 뭐 나와야 돼? 5분 차잖아. 5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60분에 5라고 해야지. 왜? 지금 시속이잖아. 얘는 분이고. 뭔 말하는지 약간. 그 다음 872번이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 6분 후에. 그 누가 먼저 출발했는지를 파악해. 여기서 누가 먼저 출발했는지. 동생이 먼저 출발했잖아. 그 6분의 형이 뒤따라서 나와. 누가 더 많이 갔니? 누가 더 오랜 시간 걸었니? 동생이 더 오랜 시간 건 거지. 동생은 매번 100m의 속력으로, 형은 매번 250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따라 만난다라는 건 거리가 같다라고 했잖아. 거리가 같다. 누구 거리? 동생 거리와 형 거리가 같다고. 그럼 거리라면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은 각각의 줬고 시간만 주면 되는데 6분 후에 출발했다고 했어요. 6분에 차가 생긴다는 얘기고 먼저 출발한 게 동생이니까 동생이 더 달린 거고 형은 덜 달린 거고. 근데 형 물어봤으니까 형이 간 시간을 x분, 동생은 더 달렸잖아요. 6분 간. 그럼 x 플러스 6이지. 누가 더 먼저 출발해서 누가 더 오랫동안 걸었는지를 보라고. 거리가 같은 거잖아. 그럼 동생은 100 곱하기 뭐예요? x 플러스 6이죠. 형은 뭐가 됩니까? 250 x가 되겠지. 그 거리가 같은 거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형이 출발한 지 얼마 후에,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났냐라고 했으니까 형을 x로 잡은 거예요. 동생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몇 분 먼저 출발했어? 6분 먼저 출발했잖아. 그 6분간 더 달렸겠지. 형은 6분 동안 땡짝땡짝하고. 세상의 모든 형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나 형 좋아합니다. 형 좋잖아요. 든든하고. 둘레의 길이가 3000m인 호수가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호수가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대요. 동시에 출발해서
A는 분속 80m. B는 분속 어때? 70m.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에 만나게 돼. 지금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X분이죠. 이거 한국말 아니죠, 이거 동시에. 같은 지점. 이런 거. 어? 거리차는 없고, 시간차도 없고. 그 둘, A도 X분 달린 거고, B도 X분 달린 거야. A도 가는 거고, B도 가는 건데, 어디선가 만났을 거 아니니? 그럼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A 거리,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둘레 3000m 한 바퀴 나오겠지. 이거 기억나?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떴으면 빼서 한 바퀴, 다른 방향이면 더해서 한 바퀴. 그럼 A가 간 거리는 어떻게 돼? A가 간 거리는 80X죠. B가 간 거리는 70X죠. 그럼 한 바퀴 3000m. 분속이니까 미터라고 쓴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분이고, X분. 소금물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았어? 소금물 나오면 그리라 그랬지. 그려. 망설이지 말고 그려. 10%. 200g. 몇 g의 물을 넣으면 그냥 맹물이잖아. 소금 안 들었잖아. 빵 프로. Xg. 그럼 8% 되네. 8%라고 하는 건 실험의 결과물이니까 200 플러스 Xg. 그리고 뭘로 식세워?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나 지금 소금의 양으로 식세우고 있잖아. 얘는 소금의 양이 없잖아. 그냥 빵인 거지. 안 써도 되는 거지. 숫자 이렇게 이해 가요? 그려라. 그려. 20% 소금물인데 여기에 100g 20% 소금을 몇 g인지 몰라요. 여기에 100g 소금을 넣었대. 소금처럼 표현해줘. 100g. 그랬더니만 30%의 소금을 만들었대. 실험의 결과물이니까 100 플러스 X. 그리고 뭘로 식세우자? 소금의 양 100분의 소금의 양 소금 직투 그냥 100g이지. 농도가 없는데요. 선생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농도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소금의 양으로 식세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소금 직투니까 소금 그냥 더하면 되잖아. 얘는 100분의 30%에 30% 곱하기 얼마? 100% 100 플러스 X 이렇게. next question 이렇게 하는 게 맞나? next question 맞아요. 10% 소금을 100g 그려? 사정 봐주지 말고 그려라. 100g 그 다음에 20% 소금 섞어서 12% 소금을 만들라. 몇 g인지 몰라. 안 나왔네 지금. 그냥 Xg이죠. 실험의 결과물 100 플러스 소금의 양으로 식세우면 돼요. 소금의 양. 더 안 합니다. 소금의 양. 알겠죠? 유형어. 이런 거 괜히 만들어 나왔고 어렵지도 않은데 괜히 어렵게 생겨. 그러지 마.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금. 끝. 원가 얼마? 원가 나왔어 안 나왔어? 원가 안 나왔지? 원가 X. 정가 어떻게 돼? 20% 이익 붙였어. 1.2X. 상품에 풀리지 않았어. 5,000원을 할인했어. 그럼 판매가는 어떻게 돼? 정가에서 5,000원 빼면 되겠죠. 1.2x 마이너스 5,000. 그 다음 이익금 생겼대. 이익금 3,000원 어떻게 나온 거야? 이익금은 늘 어떻게 나온 거야? 3,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야? 어? 내가 이걸 월수금반에서 얘기하다 내가 깜놀해갖고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야, 이익금 어디 빼야 돼? 판매가에서 원가 빼야지. 판매가에서 원가 빼야죠.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의 뭐 로봇처럼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넣을 때 머릿속에 이 내용을 넣고 문제 풀이 방법을 좀 넣어야 하잖아. 머릿속에 넣을 때 이렇게 네임택을 하고 이름표를 붙여서 좀 넣자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금 챙기라고. 이익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다고. 공식이라고요.
이거 하나만 더 알고 봅시다. x 할 얘기했었나? 0.할 풍리? 0.할 풍리? 얘기 안 했나요? 0.할 풍리. 0.할 풍리는 뭐냐? 0.234 2할 3푼 4리. x 할 0.x 10분 x 뭔 말하는지 이해 가는가? 10분의 x 이해가?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럼 봅시다. 원가에 xr에 2를 붙여서 정가를 주겠대. 원가 안 나왔다. 원가 정가는 어떻게? x 곱하기 0.x죠. 이익을 붙였다 그랬지. 0.x라고 하는 건 10분의 x죠. 그죠? 정가의 20%의 정가를 정했대. 그러면 x 할이다라고 하는 건 이때 뭔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x는 한 자리잖아요. 소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밖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0.4는 10분의 4잖아. 이거 100분의 40이잖아. 이거 40%죠. 100분의 10x지. x하면 몇 프로? 10x%야. 10x%. 퍼센트는 어떻게 해? 비율값에다가 비율값이 뭐야? 그게 10분의 x죠. 비율값에다 곱하기 100만 하는 거잖아. 그럼 퍼센트잖아. 약분되지. 그럼 10x%.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네. 원가를 x로 잡으면 안 되네. x 썼습니다. 미안. 다시 할게요. 원가를 a라고 잡읍시다. 원가에 뮤지도 2개 잡아도 괜찮아. 원가 사라져. 걱정하지 마. 정가야. 정가는 a 곱하기 몇 퍼센트를 알면 좋잖아. xr은 뭐라고? 0.할 품리라고. 0.할 품리라고. 얘는 10분의 x고 이 10분의 x에다 100만 곱하면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10x%라고. 그럼 100분의 10x 그러니까 100분의 100 플러스 10x%가 나오는 거잖아. 정가가 이렇게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20%를 할인했다 그랬잖아. 그럼 판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100 플러스 10xa 곱하기 0.8이지. 이랬더니만 이익금이 나한테 복잡한 거야. 계산 나중에 하라고. 원가의 20% 이익을 생겼대. 원가의 20%가 이익금이 생겼대. 이익금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라고 했잖아. 양변에 A로 나눠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 A는 사라져요. 뭐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10분의 8이라고 고치고 10하고 100이랑 곱하니까 얼마야? 1000이지? 계산 잠깐 해볼까요? 계산해볼까? 100분의 20은 얘랑 곱하니까 얼마? 1000분의 100 플러스 10x. a는 사라졌지 아까? 그죠? 조심해야 돼. 이게 a 약분되면 어떻게 돼? 여기다 8 곱해야지 참.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랑 분자끼리 곱하고 이거 빼기 a 약분했으니까 1이지. 이거 정리한 식이 얘죠. 양변에 얼마 곱해주고 1000 곱해주고 풀면 되지. 이해 가요? 풀어보세요.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풀어. 미지수 2개 잡아도 돼. 요거 봅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 걸린대. 많이 해봤잖아. 형이 하루 동안 여기 뭐야 그 전체 워크의 양을 넘버 원으로 잡아. 기억나? 단위당 하는 일의 양을 잡아. 이거 단위가 뭐야? 데이야 타임이야. 데이지. 형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2분의 1. 동생은 20분의 1. 이 일을 동생이 혼자 4일 동안 일을 했대.
어우 불쌍해. 동생 혼자 일을 했어. 나머지는 형과 동생의 뚜게더 함께 일을 X일 동안 한 거야. 그래서 넘버 1이 됐다고. 얘는 통분 계산 해줘야 되고, 얘는 약분 해줘도 되고, 분모 없애고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더 봅시다. 어떤 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호수로는 3시간, 비호수로는 4시간 단 위당 하는 일의 양을 챙길 건데, 단위가 뭐야? 타임. A는 1시간당 얼마만큼 일해? 3분의 1. B는 4분의 1. 이 물통에 가득 찬 물을 C호수로 뺀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지만,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2는 달지, 토는 달지 말고 얘는 뺀대. 그럼 얘는 플러스야 쳐 넣는 거니까 C는 어떻게 빼는 거야. 근데 6분의 1 1시간 동안은 그치? 근데 얘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A, B 호수로 물을 넣는 동시에 두 개 더 C까지 동시에 끝.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아있다. 5명씩 앉으면 오도 앉고도 4명이 앉지 못한대.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빈 의자는 없고 마지막 의자는 2명. 이게 문제 한꺼번에 이거 뭐만 했지 뭘 알아를. 의자의 개수를 X로 잡아보세요. 학생 수는 같습니다. 5명씩 앉으면 어떻게?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한대. 4명이 남는데. 아, 이게 뭐야? 총학생 수죠. 총학생 수죠. 5명씩 앉혔을 때 총학생 수죠. 두 번째 탄 6명씩 앉힌대. 6명씩 X개한테 앉히는 줄 알았더니만 빈 의자는 없었는데 마지막 의자는 2명이 앉는데. 의자가 남는 경우도 있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의자가 똥똥똥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총 몇 개의 의자? X개 의자. 그리고 X개 의자에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얘는 4번이 아니고 얘는 몇 번? X번. X개 의자니까 X마 1, X마 2, X마 3. 상황 이해돼요? 의자에다 이름 번호만 붙인 것 뿐입니다. X마 3, X마 4, 뚜뚜뚜뚜뚜 5, 4, 3, 1. 6명씩 앉히면 6명 쭉쭉쭉 앉혔는데 빈 의자는 없는데 여기 2명 앉았대. 그럼 어디까지 6명 앉혔어? X마 1까지지. 6명씩 앉힌 의자는 몇 번째까지야? X마 1까지지. 마지막에 몇 명 앉았어? 2명 앉았지. 어? 우리 헌규도 따라하고 있을 거야. 이러고. 어? 하나만 더 볼게요. 보세요. 학생들이 야외 훈련을 위해 텐트를 설치했다. 한 텐트에 3명씩 자면 9명이 남고 텐트 수를 X. 학생 수는 같다. 한 텐트에 3명씩 앉혔고 9명이 남았대. 4명씩 자게 되면 25개의 텐트가 남는다. 마지막 한 명에는 3명이 너무 많네. 너무 많이 남어. 한 2-3개쯤 나오면 좋을 텐데. 보세요. 4명씩 몇 번째 텐트까지 4명씩 앉히고 마지막 한 개에 3명이 잡게 됐는지 보도록 합시다. 즉 4명씩 앉혔을 때 식을 지금부터 짜낼 건데 25개 텐트 나눈다고 했는데 이거 바로 가지 말고 아까와 같은 얘기로 설명하면서 볼게요. 총 X개의 텐트 예를 듭니다. 텐트가 2개만 나왔다고 쳐볼게요. 여기에는 누구도 누워있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마지막 텐트에는 3명이 앉습니다. 여기에는 4명, 여기에 3명. 이해가? 얘 X번 텐트죠. 얘 X-1번이죠. X-2번이죠. 왜 X-3번이지?
지금 텐트 2개가 남는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면 4개씩 안 친 건 몇 번째 텐트까지? X-3이죠. 눈치를 채야 되는데. 남는 텐트에다 1만 빼면 돼요. 남는 텐트에다 1만 빼면 된다. 한 번 더 해보자.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번엔 텐트가 3개가 남아볼까? 남어. 못 누워. 4명씩 눕혔더니만 마지막 텐트에 4명이 다 찰 수도 있지만 1명만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 뭐가 됐든 4명을 꾸역꾸역 넣은 텐트. 마지막에 1명만 누워있다면 X, X마 1, X마 2, X마 3, X마 4. 3개가 남는 설정이었어요. 4명씩 안 치면 X마 4. 아, X에서 남는 텐트 3개, 거기다 1만 그냥 더 빼주면 되겠구나. 얘가 X라고 하는 0번째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X 1번째였다면, X-1이었다면 그냥 남는 텐트만 빼면 되겠지만 0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더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요령을 알았어. 그지? 이해 가죠? 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니까. 아, 2학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나?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봅시다. 4명씩 앉혔대. 눕혔대. 25개의 텐트가 남았대. 다 그릴 수 없잖아. X에서 남는 텐트를 빼라고. 그리고 1 더 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3명이 작대. 만약에 마지막에도 4명이 작대. 그러면 그냥 X-25겠지. 근데 마지막 텐트에는 3명이 잤으니까 그 마지막 텐트에 3명 뺀 거를 뭔 말하는지에 강. 그리고 학생 수가 같다지. 마지막 반복해서 보세요. 떠날 일정한 속력. 힌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열차가 길이가 1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40초, 400m인 다리를 통과하는 데 터널을 가기도 하고 다리를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속력은 같다 안 같다? 같다. 따라하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모르겠네. 따라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밤에 들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나? 깰라나? 그래도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속삭이면서. 왠지 소진이가 웃고 있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준기는 다리를 떨고 있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준기는 헌규는 크크 이러면서 듣고 있고, 현수는 이러면서 또 이게 뭐야, 안경이나 렌즈를 안 끼고 또 이렇게 눈 나쁘게 이렇게 찡그리면서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1300m인 터널을 통과하고 40초 걸리고,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완벽하게 도는 15초를 걸린대. 속력이 같죠. 열차 길이 모르고. 열차 길이가 X라고 해봅시다. 터널 통과하는 거, 완벽하게 통과하는 그림 알죠? 얘기했었죠. 치카치카 뽀뽀. 기사 앞에 대가리, 앞에 머리만,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앞에 머리만 보고 얘기했을 때, 이건 통과한 게 아니다. 기차, 터널 길이만큼만 간 건 아니고, 요 기차 길이까지 더해준 게 통과한 거다. 그지?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터널 길이와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까지 더해준 것이 완벽하게 통과한 거기 때문에 속력이 같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뭐야? 40초. 초속이네요. 미터. 단위 맞죠? 40분의 거리가 뭐야? 기차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300m를 더 갔지. 그때 와. 15초가 걸렸어. 기차의 길이를 더해준 거에다가 400m를 더 갔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끝났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 마지막 문제는 하나만 더 해볼까? 길이가 240m인 기차가 이번엔 기차 길이를 줬네요.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이 같네요. 달려서 길이가 960m인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면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는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차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요렇게 있을 때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기차 머리만 봤을 때.
샥, 샥. 어? 기차 길이죠. 어? 터널 길이죠. 터널이야? 몇 초간 안 보입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죠.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 빼야지. 뭔 말이는지 이해가 안 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요. 그 상황을 상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는 건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림 그리세요. 기억나? 속력 같은 거죠. 속력은 시간분의 뭐야?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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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을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자. 아까 그림, 요거, 기차 여기, 치카치카 폭포, 응? 치카치카 폭포. 됐어요?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걸렸을 때,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만 걸렸다. 아, 이걸 X로 잡으면 안 돼. 완벽하게 통과하는데 30초 걸렸으니까 30초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나와? 시간은 속력분해. 속력이 모르네? 속력을 X로 잡아야 돼. 속력분해 어떻게 돼? 거리죠. 거리. 속력분해 거리. 속력분해 거리. 거리가 얼마야? 240m에서 960을 빼야 되겠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이러면 X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거 X값고 양변에 X 곱하면 되겠죠. 이건 좀 풀어줘야 되겠네, 선생님. 식을 잘못 써요. 일단 풀어볼게요. 30x. 둘도 하니까 1200이만.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요? x는 400 나오네. 400. 속력이 뭐라는 거야? 초속이니까 400m/s.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냐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터널 길이 960에서 240을 뺐을 때 720m를 간 동안에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잠깐만 선생님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계산이 틀렸네요. 400이 아니라 뭡니까? 미안합니다. 40이네요. 40. 쏘리 40.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돼? 960에서 240 뺐을 때죠. 그럼 720m 갈 동안 언제? 몇 시간? 몇 초? 40. 아니 속력이 얼마? 40m/s. 720m를 40m/s로 갈 동안 걸린 시간이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지? 이렇게 약분되니까 18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잡고 얘는 따로따로 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속력을 일단 구하고 그리고 720m라는 거 어떻게 구한 거야? 전체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 240m 뺀 거지. 숙제는 115초까지. 끝.